자, 우리 화통 문제풀이 어디까지 했니? 문제풀이 다 했어? 2학년에는? 그 25페이지까지 문제풀이 다 됐어? 오케이, 그러면은 노트 꺼내시고요. 바로 필기하네요. 이어서. 근원. 근원. 글씨가 그래? 자, 나머지 폐기는 좀 이따 하시면서 일단 봅시다. 먼저 정돈하셔야 될 건 여기서부터 용어를 조금 먼저 익혀두고 가시고요. 뭐 빡센 용어 같은 경우는 굳이 안 익히셔도 되는데
일단은 뭐 근원 사건은 개인적으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쟤는 기본적으로 익히셔야 될 건 시행이란 개념과 표본 공간, 그 다음 사건이란 개념 자체만 익히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쟤네들을 가지고서 이제 표현하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 됐지요? 뭐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확률 단원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우리가 그냥 확률, 전체분의 근원 이렇게 표현하고 그냥 끝났었는데 거기는 똑같아. 접근 자체는 동일하단 말이야. 근데 그걸 표현하는 것만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확률이라는 건 영어로 얘기하면 probability. 즉 어떤 무언가가 발생할 뭐를 나타내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이고, 이 확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제일 처음에 시행, 표본 공간, 사건 이런 놈들을 먼저 정의를 하는데, 시행이라는 건 중학교 때 가장 많이 했던 동전 던지기 또는 뭐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이해가니? 걔네들을 이렇게 던지는 행위 자체를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시행인 거야. 동전을 던져 시행, 주사위를 던져 그게 뭐야? 시행. 표현이 이해갔죠? 두 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해. 가위바위보 하는 행위 자체를 뭐라고 한다고? 시행. 그럼 그러한 시행을 하게 되면 어떤 뭐가 나타나? 결과가 나타나겠지.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 중학교 때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이러고 그냥 문제를 얘기하거든. 동전이 앞면이 한 개만 나올 확률 구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지만 얘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동전 몇 개를 3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 그럼 동전 몇 개를 3개를 동시에 던지겠다고. 근데 그럼 나올 수 있는 건 보통 우리가 앞면을 표현할 때는 영어 못 쓰니? 설마 아직도 이거 앞뒤로 했니? 영어 못 써? 헤드 됐지요? 뒷면은 테일 됐니? 기본입니다 얘들은. 자, 그러면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져 나올 수 있는 건 3개 다 뭐가 나오고? 앞면. 그럼 영어로 이거 문자로 표현하면 시작. H 됐지요? 또 이번엔 앞면이 몇 개 나오면 2개 나오면 동전 그 다음 뒷면이 몇 개 나오는 경우? 1개 나오는 경우. 그럼 어떤 경우? T 있고 또 H 있고 또 H 있죠? 그 다음 시작. 다음 T 됐니?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이 존재할 거 아니야. 이런 결과들이 얘들이 우연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떤 작용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물론 손기술이 좋은 사람은 잘 해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우연에 의해서 발생해야 된다고. 그런 걸 시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지니까 전체 몇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어? 8가지 경우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럼 얘네들 나오는 걸 우리는 표현을 해주는데 뭘로 표현하냐면 집합기호를 사용하는 거야. 다시 뭔 기호 사용한다고? 그렇지. 그래서 이 8개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얘를 무슨 기호를 써서? 집합기호를 써서 HHH, HHT, 다음 HTH 쭉 가서 뭐까지? TTT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얘들을 표현을 하고 집합을 표현하니까 이 집합을 표현하려면 당연히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됐어? 그럼 얘는 나올 수 있는 이 하나의 시행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 모든 경우를 다 모아놓은 거지?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요 놈의 식기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표본 공간이에요. 표현이에요. 갔어 안 갔어? 됐니? 얘가 뭐라고 한다고? 표본 공간이라고. 즉 표본 공간이라는 건 경우의 수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거야. 걔네들을 뭘 써서 표현하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집합 개념과 동일하게 갖다 쓰시는 겁니다. 대현이 같지요? 됐니? 집합 개념을 그대로 갖다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들을 다 모은 거니까 얘는 단순하게 무슨 집합? 집합 때 배운 무슨 집합과 똑같아? 전체 집합. 됐니? 근데 전체 집합은 보통 우리가 문자 뭐 썼어? 1학년 때? U 썼지요. 여기는 U 안 쓰고 S 쓰는 것 뿐인 겁니다. 됐니? 그 다음에 이제 사건. 그러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 결과들 중에서 우리는 특정한 얘기를 할 수 있어. 예를 든다면 계속해서 확장하면 동전 몇 개를 3개를 모하는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1개가 나온 사건을 A, 다음 뒷면이 3개가 나오는 사건을 B,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뭐 했던 뭐야? 이 중학교 때 했던 앞면 1개가 나오는 경우 몇 가지 라고 끝났던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표현 이해갔어? 그럼 동전 3개를 던지는 전체 시행을 이용하게 된다면 무슨 공간을? 표본 공간이 당연히 머리에서 우리 쓰게 되고요. 그놈들 중에 앞면이 몇 개 나오는? 1개 나오는 사건. 그러면 사건 A는 어떤 경우에? 시작! H, T, T, 또 T, H, T, 또 없지요? 태연이에 갔어 안 갔어? 이런 걸 우리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됐니? 그랬을 때 이 사건은 당연히 표본 공간에 무슨 집합이 되는 거야? 부분 집합이겠지요? 됐냐 안 됐냐? 됐니? 물론 이 사건이 하나도 발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앞면이 몇 개 나오는 경우 구하여라, 4개 나오는 경우 구하여라.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런 경우 있어 없어? 없어. 그럴 수도 있다고. 왜? 부분 집합이니까 무슨 집합이 존재할 테니까? 공집합 존재할 테니까. 표현 이해 갔지요? 다음. 그 다음에 뒷면이 몇 개가 나오는 사건? 3개 나오는 사건. 집합 표현하면 뭐? T, T, T. 됐어 안 됐어? 요런 놈들. 원소가 몇 개짜리? 1개짜리인 집합을 참고로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하냐면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 이해 갔지요? 됐니? 오케이. 여기까지 먼저 정돈하시고요. 자, 제일 왼쪽 지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장난치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실제로 요놈들에서 적용되는 걸 보시는데, 자, 다시. 이 부분은 어떤 시행을 한 결과를 우리는 뭘로? 집합으로 묶어서 표현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집합 개념이 그대로 쓰여. 대신에 차이점이 살짝 존재하니까 그 부분을 주의하시는 겁니다. 표현 이해 갔나요? 자,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자, 첫 번째 합사건. 그러면 얘는 집합으로 보면 용어상 똑같은 거야. 합사건. 그럼 무슨 집합과 똑같을까? 합집합. 그렇지, 합집합이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합집합이니까 합사건은 사건 A와 사건 B가 어떻게 일어나는 걸 우리 합집합이라고 그래. 또는 그렇지. 그래서 계속 얘기했었죠. 경우 정확하게 말하시라고. 또는과 그리고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그랬잖아.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얘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는 합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현은 당연히 뭐 A 합집합 B 쓰시면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쟤를 읽을 때 확률 쪽에서는 A 합집합 B라고 읽으시면 안 돼. 집합은 아닌 거니까. 개념을 좀 그걸 갖다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읽을 때는 A와 B의 합사건 이렇게 읽으셔야 돼. 좀 더 정확하게 읽으면 사건 A와 사건 B의 합사건. 표현 이해 갔지요? 됐니? 다음. 그러면 사건 A와 사건 B가 어떻게 발생한다는 거? 동시에 발생한다는 건 얘는 또는이겠니? 그리고겠니? 그렇지. 그러면 요 놈의 식기는 집합으로 바꾸면 무슨 집합? 그렇지. 교집합에 해당하게 될 거고요. 그럼 표현하게 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얘를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읽지 않고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렇지.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이 용어부터 정확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여사건. 이제 얘는 알겠죠? 사건 A가 뭐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럼 무슨 집합과 똑같은 개념이야? 여집합. 표현 똑같아요. A의 뭐? 여집합. 됐니? 요때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건 용어가 약간 다른 게 하나가 존재하는데 뭐가 있냐면 배반사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됐니? 그래서 요 시기는 집합에서의 개념과는 살짝 다른 개념이고요. 이 배반사건이라는 건 두 사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걸 배반사건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동시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게 무슨 사건이었어? 집합 안 쓴다니까? 다시 용어 공부하시라고. 집합 안 쓴다고. 무슨 사건? 곱사건. 되냐 안 되냐? 그럼 곱사건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럼 곱사건이 무슨 집합? 집합으로 표현하면 무슨 집합이 돼야 돼? 곱사건이 무슨 집합이 돼야 돼? 경우가 있어 없어? 없어요. 되냐 안 되냐? 다시 야,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 그럼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걸 무슨 사건이라고 한다고? 곱사건. 곱사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곱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이런 경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원소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집합으로 바꾸면 원소 없는 집합이잖아. 무슨 집합? 공집합. 그렇지. 되냐 안 되냐? 근데 곱사건은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하면 무슨 집합이니까? 교집합. 교집합이니까 배반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사건 A와 사건 B가 뭐가라면 배반사건이라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 무슨 집합? 공집합이 된다고요. 표현 이해 갔지요? 됐니?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걸 독립과 조금 구분을 정확하게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뭐 웬간해서는 알려드린 거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은 그때 독립과는 구분 잘 되시는데 꼭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독립하고 배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소리를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개념 먼저 정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자, 정돈하시고요.
자, 가운데 부분 여기, 앞부분 여기는 지웁니다. 가운데 아래도 좀 지워도 되지요? 아래까지 지워요. 자, 다음 봅시다. 그럼 여기에선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뭐를 주의해야 되냐면 자, 봅시다. 집합에서 우리가 합집합을 표현했어. 여기. 다음 교집합도 표현했지. 여집합도 표현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다 이해 갔니? 됐어? 그런데 집합 중에 하나 빠진 집합이 있어. 무슨 집합이 있니? 그렇지. 차집합은 개념이 없어. 차사건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다시 무슨 집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차사건. 무슨 집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차집합. 그렇지. 차집합이 존재하지 않아. A차이라는 놈의 식구를 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건 A차 B 이런 표현은 당연히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이것은 가능할 거거든. 앞면이 한 개 나오는 사건 중에서 여기 중에서 맨 처음과 맨 뒤가 뒷면인 경우 이런 경우를 빼라 라고 사건을 빼라 라고 경우는 나올 수는 있을 거잖아.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이때 이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할 때는 사건 A에서 사건 B를 빼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되면 얘를 집합처럼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맨날 하는 요 새끼 이걸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절대로. 차집합이라는 건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표현 이해갔니? 이걸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원소에게 수거할 때 제가 어떻게 구해요? 원소에게 수거하는 방법 요거 있죠? A가 있고 집합 B가 있는데 A차 B 즉 여기 부분을 나타내는 경우는 누구에서? N 뭐에서? A에서 누구를? N A 교 B 그거를 A 사건 A의 경우의 수에서 A하고 B의 무슨 사건? 곱사건의 경우의 수. 표현 됐냐 안 됐냐? 됐니? 또 어떻게도 바꿀 수 있니? 또 있어? 하나 더? N A 합 B에서 빼기 N B 얘도 가능하지. 그러니까 요놈의 식기는 A하고 B의 무슨 사건에서? 합사건에서. 됐냐 안 됐냐? 다음 누구의? B의 경우의 수를 뭐 해도 돼? 빼도 돼. 표현 이해갔니? 얘는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사용은 안 되지만 얘들은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걸 반드시 이용을 하라는 거지. 확률에선 이 새끼를 써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저 표현은 없어요. 확률에는. 표현 이해 갔지요? 쟤네들은 우리가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집합처럼 접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처음에 편하게 보라고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정확하게는 집합으로 그대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필기 마무리 계속 하시고요.
자,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마지막 내용입니다.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뭐 여기를 구분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시면서 헷갈릴 때 잠깐 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말이 어려운 거지 이건 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수학적 확률이라는 건 정확한 정의는 어떤 시행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결과가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들 중에 일부분을 뽑아서 사건 A라고 한다면 그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 자체를 뭘로? 숫자로 표현한 걸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동전 하나를 던져! 안면 나올 확률 얼마야? 그렇지. 니들이 계산한 게 수학적 확률이야. 됐냐 안 됐냐? 여태까지 니들이 계산한 게 다 뭐라고? 수학적 확률이라고. 표현 이해갔어? 동전 하나를 던지는 시행을 해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니? 두 가지. 뭐가? 표본 공간이 두 가지가 되고요. 됐어 안 됐어? 다음 안면 하나가 나올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 한 가지.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그때 확률을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중학교 때부터 주구장창 배웠던 모분의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에서 그래서 중학교 때 뭐 전체분의 그 놈이라고 그냥 대충 배우지. 됐니? 그걸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하고 중요한 건 표현입니다. 확률, 가능성이라는 이 프로바빌리티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앞에 문자 P를 따서 중요한 건 대문자 P를 사용합니다. 표현 이해갔니? 나중에 뒷부분 통계까지 이어지시려면 먼저 표현 익히셔야 돼.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대문자 P하고 AG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사건 뭐가 A가 발생할 확률. 다시 다 같이 시작. PA는 뭘 의미한다고?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다음 얘는 시작. 사건 B가 발생할 확률. 다음 얘는 시작. 사건 C가 발생할 확률. 그렇기 때문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경우분의 그 사건의 뭐 경우의 수. 됐나요? 됐니? 다음 통계적 확률. 말이 좀 길어요. 말 긴데 할 필요 없습니다. 얘는 현실에서의 확률이야. 그 얘기 뭔 소리냐면 다시 동전 하나를 던져. 안면 나올 확률 얼마야? 안면 나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지. 맞아 틀려? 다시 동전 하나 던져. 안면 나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건 무슨 확률? 우리가 기존에 계산한 거 무슨 확률? 수학적 확률. 그럼 동전 하나를 한 번 던져서 또는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건 동전 하나를 예를 들어 100번을 연속으로 던져요. 그럼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되니? 50번 나와야 돼. 수학적 확률에 의하면. 근데 현실적으로 앞면이 50번 나와? 안 나와. 그잖아. 50번이 넘어갈 수도 있고 50번보다 작을 수도 있고 정말 심각한 경우는 앞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어. 맞아 틀려? 그잖아. 그게 바로 뭐라고? 통계적 확률이라고. 현실상에서 2분의 1이 정확하게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냐 없냐? 없지요. 50번에 가까워질 거거든.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요놈의 새끼는 이렇게 현실에서의 확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기본적으로 같다라고 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없어. 됐냐 안 됐냐? 그래서 이 통계적 확률을 표현하게 되면 어떤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사건의 경우의 수를 나타나는 경우가 R가지이냐? 실제로 동전 한 개 던지는 걸 100번을 반복을 했더니 앞면이 40번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 확률은 몇 분의 몇이 돼야 돼? n분의 100분의 얼마 돼야 돼?
40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확률이잖아.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요렇게 표현되고 얘를 소문자입니다. 이거는 요런 P를 이거를 우린 뭐라 그러냐면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같아 달라? 달라. 그잖아. 다르잖아. 근데 우린 여태까지 그냥 2분의 1이라고 쳐놓고 맨날 계산하고 있었거든. 표현 이해갔니? 그럼 실제로 얘네가 같아지게 만들 수는 있어요. 어떻게 같아지게 만드냐면, 유진아 그만 졸아라. 시행 횟수 n을 어떻게 해버리면, 겁나 많이 던지면, 100번을 하면 50번이 안 나올 수도 있어. 1000번을 던지면 적어도 100개나 200개는 나오겠지. 그걸 또 몇 번 던지면 10,000번을 던지거나 10만 번을 던지게 되면 어떻게 돼? 최대한 절반치에 가까운 경우로 갈 거거든. 표현 이해 갔니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렇기 때문에 즉 시행 횟수를 어떻게 하면, 많이 던지면, 크게 하면 됐니? 무슨 확률과? 수학적 확률과 무슨 확률은? 확률은 같은 건 아니지만 뭐 할 수 있어? 비슷해지겠지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래서 이 시행의 수를 크게 한다는 이 개념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조금 애매해지긴 하겠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돈을 해드릴 테니까. 표현 이해 갔니? 시행의 수가 이렇게 크게 된다면 통계적 확률하고 수학적 확률은 어떻게 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시행의 수를 크다라는 이 기준이 몇 가지냐면 보통 10자리, 2자리 수면 가능합니다. 몇 이상? 10 이상. 단순하게. 됐지요? 뭐 어디에 따라서는 20 이상도 존재하긴 하지만 보통 10 이상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정돈하시고요.